많은 경마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요. 경마 핫클립 코너인데요.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권순옥 취재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옥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해줄 소식은 금주 일요일에 펼쳐지는 코리아컵과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경주 소식인데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상경주,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코리아컵 국제경주가 9월 9일 8경주와 9경주, 코리아 스프린트와 코리아컵 두 개 경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코리아컵 국제경주는 2016년 7월 1일 한국경마가 파트 2 진입을 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파트 1으로 나가기 위한, 그리고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그러한 여건에서 코리아컵 국제경주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2016년 코리아컵 1회 때 한국경마는 코리아컵에 10억이라는 상금과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에 7억이라는 커다란 상금을 걸고 국제적인, 그리고 상당히 세계에서 뛰어난 말들을 초청을 해서 경주를 치렀습니다. 자, 1회 때는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는 슈퍼자키라는 홍콩말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부산에서 활동 중인 마천볼트가 2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경마의 위상을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코리아컵에서는 크리솔라이트, 일본말이죠. 일본말인 크리솔라이트와 일본말인 쿠리노스타오 두 마리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의 강세를 느낄 수 있게 했던 그런 대회가 됐었습니다. 자, 2회째를 맞이해서는 일본의 위세, 일본의 돌풍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코리아 스프린터에서는 그레이스 퓰립이라는 다케 유다카 기수, 일본의 국민 기수로 불리는 다케 유다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코리아컵에서는 런던 타운이 1회 때 우승마저 크리솔라이트와 더불어서 1, 2착을 나란히 가져가는 그런 상당한 우세를 보였던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자, 1회와 2회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본 경마가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세계 경마의 벽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좀 높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현재 9개국에서 경주마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영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홍콩 8개국에서 말들이 들어왔고요. 한국까지 포함해서 총 9개국의 대표마들이 이번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스프린터에는 현재 약간 유동적인 면이 있는데요. 2차 등록에 외국말이 4두가 출마 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5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추빌리셔스라는 미국말이 2차 등록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3차 등록에 다시 출마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조교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컵에는 외국말 5두와 한국말 10두, 총 15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코리아 스프린터, 코리아컵, 이번 대회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은 바로 일본 돌풍이 계속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마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첫 우승까지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약간 들러리식으로 얘기됐던 유럽 말들, 그리고 미국 말이 과연 이번에는 제 기량을 다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번 대회의 최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컵은 외국 경주마가 차지를 했었고요. 특히 일본 경주마들의 활약이 대단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3회 대회 역시도 8개국에서 총 12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하면서 쟁쟁한 경합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3회 대회에는 어떤 외국 출전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는지 원정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코리아 스프린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는 현재 2차 등록에는 4두의 외국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말인 튜블리셔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조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등록에는 명단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등록, 최종 등록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관심을 갖는 스프린터의 출전마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말은 바로 1번 모한인이 되겠습니다. 1번 경주마인데요. 당초 코리아컵 그 국제 경주를 초청 경주로 진행하면서 한국마세에서 조건을 건 것이 바로 우승마의 다음 대회 출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 그레이스 퓰립이 이번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사정상 그레이스 퓰립이 출전하지 못하고 대신으로 모한인을 출전시켰는데요. 현지 경마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그레이스 퓰립보다 오히려 한 단계 위의 말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모한인이라는 말은 지완 경주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 레이팅이 111로 스프린터 출전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국제 레이팅을 보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 자체는 2016년 도쿄 경마장에서 1600m 경주에서 코스 레코드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그 이후로 현지에서 우승 기록이 없다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이후에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공백기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이 가는 말은 와일드 듀드라는 말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소속으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 자체는 제1회 2016년도 제1회 코리아 스프린트 대회 때 출전을 했던 말입니다. 당시 국제 레이팅이 111로 출전마들 중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구차게 그치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말인데요. 그 경주 이후 미국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넘어가면서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3번 튜빌리셔스 세 번째 말이죠. 2차 등록에 등록은 하질 않았는데 현재 조교를 하고 있는 미국 말이고요. 이 말 자체는 선입형 말로 2017년 이후에 10번 경주에 나와서 3승을 거두고 2착 5회를 기록했던 그런 말입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았던 그런 말인데요. 과연 최종 출마 등록에서 출마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킹 말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인데요. 국제 레이팅이 102에 달하는 말이고요. G3 경주에 2위를 기록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7번 경주에 나와서 5승을 기록하고 2착 1회를 했던 말입니다.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입상을 기록했던 말인데 이 말 자체는 인조주로, 전천후주로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모래주로와 유사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조주로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 모래주로에 적응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 히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출전마들 중에서 국제 레이팅은 가장 낮습니다. 98로 가장 낮은 그런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 자체는 프랑스, 독일, 홍콩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국제 경주 출전이나 이런 데 상당히 적응이 빠를 거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는 말이고요. 단거리마임에도 불구하고 추이평 말로 기본적으로 올해 6월달 1200m 경주에서 1분 08초를 기록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외국말들에 대항하는 한국말들 중에서는 작년이죠. 작년 3위를 기록했던 돌아온 포경선을 필두로 해서 투데이 그리고 원더볼트 이런 말들이 국내 한국말을 대표하는 그런 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컵 경주. 코리아컵 경주 10억의 상금이 걸려있는 코리아컵 경주에는 총 5마리의 외국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우승마 런던타운 일본 말이죠. 런던타운이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작년 기습선행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상당한 능력차 그리고 한국마와 무려 24마신 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던 말인데요. 자,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작년 코리아컵 우승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6번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3착 2대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간 하향세가 아니냐는 그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작년에 워낙 좋았던 그런 성적을 보였던 말인 만큼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산 말인 리본 라이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 레이팅이 110에 달하는 그런 말이고요. 한때는 국제 레이팅이 114까지 올라갔던 말입니다. 올해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국제 레이팅을 기록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 자체는 현재 아일랜드에서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당초 2세 때는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 다시 아일랜드에서 활동 무대를 옮겼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잔디주로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과연 모래주로에서의 적응력이 어떨까 하는 게 지금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영국 말로 포레스트 레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주로 잔디주로에서 출전을 했던 말인데요. 현재 국제 레이팅 111로 출전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국제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잔디주로에서 하긴 했지만은 한 번 정도는 인조주로에서 우승을 경험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약점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국제 경주 출전이 처음이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출전하는 막시무스 국제 레이팅이 101이 되겠고요. 올해 8번 경주에 나와서 3승을 거뒀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조주로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말이고요. 선행 선입이 가능한 그런 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하지 못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하향세가 아니냐 아니면은 슬럼프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출전하는 인너블드 프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국제 레이팅이 96으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자체의 말들이 전반적으로 좀 레이팅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8세마로 이번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최고령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두바이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컵에 주목되는 그런 한국말들이 있죠. 바로 청담도끼와 그리고 돌콩, 파이널 워스 이런 말들이 서울 말들이 이번 경주 한국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경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도 역시 정말 쟁쟁한 경주마들이 모두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쟁쟁한 경합 속에서 이번에 우리 국내 경주마들이 3회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소식은요, 제주 레이팅 제도 소식인데요. 지난주부터 제주 경마도 레이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한국마사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제주 경마에도 레이팅을 도입하면서 경마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레이팅 제도 도입은 사실 제주 경마의 어떤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정책 변화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레이팅 제도라는 것 자체가 경주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마의 능력을 수치화한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레이팅에 따라서 비슷한 경주마들을 모아서 경주를 편성하고 그리고 출전마들 간의 어떤 부담 중량 격차를 정확히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게 바로 레이팅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5년이죠. 서울 경마부터 시작해서 레이팅을 도입하면서 경주의 박진감을 높이고 그리고 우승마의 어떤 평균 기록이 상승했다는 그런 성과물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레이팅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순위만 가지고서 승급 전수를 매기던 것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경주 격별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경주의 수준차에 따라서 레이팅 점수를 따로 주면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승급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팅을 기반으로 해서 경주 박진감을 높이고 말 관계자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레이팅의 성공적인 그런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경마 팬들은 약간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제주 경마 자체가 워낙 그 경주 출전 횟수나 그리고 주기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기존 어떤 편성상에서 고배당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는데요. 레이팅 도입하면서 첫 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의 성적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평가하기는 이르지만은 현장에서 경마 팬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경주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말에 대한 평가 자체, 레이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지 못하면서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조금 어떤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경주 시기가 지나면은 서울과 부산이 레이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듯이 부산도 일정 부분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레이팅 제도가 이제 어떻게 안착하고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팬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시행되는 서울 경마를 미리 분석해 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3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8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7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주 서울 경마가 일요 경마에 코리아 스프린트 그리고 코리아컵 아주 큰 대상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특별 경주, 해외 시행체와의 그 교류 특별 경주들이 5개 경주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경주는 지금 출마두수 등록이 4마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깨질 걸로 보이고요. 4개의 특별 경주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 3개 경주에서 좀 추천 마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제7경주는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1200m로 펼쳐지는 단거리 레이스고요. 이 3등급 마필 위주로 해서 좀 상당히 빠른 앞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강축으로 팔린 마필은 없는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고요. 좀 게이트가 나와야 좀 정확한 전개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초반 스피드 좋은 마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 가는 마필 중에 이제 그 안병기 마방의 팡팡가리는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컨디션 좋았을 때 뛰었던 경주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팡팡가리는 좀 마무리 조교까지 보면서 좀 컨디션 체크를 면밀히 해야 될 마필이고요. 김학수 마방의 미라클 한센도 직전에 원래 좀 선행 일변도로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에 선입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라클 한센이 좀 근소하게나마 인기 1위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이먼 마방의 머니캠프는 최근 2연승 내용이 비록 1000m긴 했지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니캠프가 좀 넷치 게이트에 포진이 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박윤규 마방의 리드퀸 그리고 최봉주 마방의 서클댄서는 그동안 좀 뛰어왔던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편성에서 많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이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마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앞선이 좀 무너진다면 정호익 마방의 아멘다 그리고 직전에 좋은 내용 보였던 서인성 마방의 특별스타 그리고 최상식 마방의 원더라이트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마지막에 추입으로 한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도전세입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뚜렷한 강자는 없고요. 좀 근소하게나마 미라클 한센이 축으로 좀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도 있게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 정말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미라클 한센이 근소하게 강축으로 가고요. 나머지 팡팡가리와 머니캠프, 리드킨, 아멘다 등 여러 두의 경주마들을 도전세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입상이 가장 유력한 경주마, 어떤 경주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좀 근소하게나마 인기 1위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미라클 한센이 좀 가장 경쟁력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최근 경주 내용들보다 데뷔전과 이전째 내용이 워낙에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마필이 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상당히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백도 있었고요.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도 좀 선전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에 좀 컨디션이 좋아지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은 계속해서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더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미라클 한센의 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직전 경주 우승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게이트 다나카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필이 그 밀고 나오는 스피드가 거의 발군입니다. 상당히 빠른데 이때 좀 스타트가 약간 늦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타 마필과 좀 추돌이 일어나면서 선두권에 붙였으나 외곽의 마필들이 대거 넘어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선입전개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 마필은 한센 자마입니다. 한센 자마들이 상당히 단거리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들이 많고요. 이 마필은 특히 또 목의 혈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데뷔전부터 크게 성장할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마필인데 그동안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주춤했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나아지면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자, 직선에서 내측으로 약간 기대했는데 그걸 좀 잡고 마지막 300m를 좀 강하게 추진을 했을 때 라스트로 갈수록 상당히 좋은 걸음이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창마를 뭐 사마신차 상당히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자, 이번 레이스가 이 발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고요. 그 빠른 페이스 쫓아가서 선입걸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 미라클 한세는 좀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미라클 한세는 최근 4경주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3등급에 승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특별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서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입상 기대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입상 기대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사이먼 마방의 머니캠프가 이제 4세마입니다. 그렇게 전적이 많지 않은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혈통적으로 보면은 부마가 포리스트 캠프고요. 네. 모마가 재석인데 정말 스프린트 그 재석 자마들이 뭐 선봉불패 이러한 마필들이 정말 빠른 스프린트였거든요. 자, 머니 캠프는 데뷔 초에는 이렇다 할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가 장기 휴양 후에 지금 2연승 내용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사이먼 마방의 마필들을 보면은 입상 여부를 떠나서 다들 예시 상태를 보면 사이먼 마방의 마필들이 상태감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만큼 좀 조교를 상당히 잘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방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 1000m 4등급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 누네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가 1000m 레이스였고 내측에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외곽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가장 후에 5열 외선을 도는 상당히 크게 외곽을 도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고요. 페이스를 본다면은 4코너 도달 타임이 29초 8입니다.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4코너까지 힘을 쓰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특별 경주가 거리가 200m가 는 1200 레이스인데 이 1000m긴 했지만 이 당시에 그 4코너까지 힘쓴 걸 감안하고 그리고 외곽을 또 크게 돈 걸 감안하고 그리고 직선 걸음을 본다면 전혀 걸음이 죽지가 않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후창마를 사마신차 선행을 나섰던 큐피드 박터를 사마신차로 제끼면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 내용뿐만 아니라 이 전전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대는 좀 더 강해졌고 거리는 늘어났지만 이 머니 캠프가 좀 내측 한 5번 게이트 내측으로만 포진이 된다면 선행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정도 걸음이라면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머니캠프는 최근 2경주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3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특별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복병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이번 경주의 좀 최대 다코스는 저는 최봉주 마방의 서클댄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2등급 마필이거든요. 네. 근데 2등급에서도 물론 이제 입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착, 5착 했을 때 그 경주력을 보면은 상당히 센 말이에요, 마필 자체가.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난 거라서 꼴찌도 하고, 그러니까 2등급 승급 이후에 뭐 3착 내로 입상을 못하다 보니까 레이팅 점수가 계속 낮아져서 지금 64점까지 낮아지면서 이번 레이스에 출전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레이스가 이제 65점까지 가장 높은 그 레이팅 점수가 이제 리드퀸이 65점이고요. 65점까지 출전할 수 있는데 이 서클댄서가 직전 경주까지만 해도 65점이 넘었었어요. 근데 직전에 꼴찌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64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아래급 마필들하고 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좀 선출입이 자유로운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서클댄서가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강급이 된 만큼 좀 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대 다코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클댄서는 최근에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착이 된 경주마인데요. 과연 이번 특별 경주, 단거리 경주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8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토요일 경마 제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JRA 특별 경주입니다. 자, 2등급 마필들이 1800에서 붙었습니다. 상당히 능력 좋은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도는 이제 서인성 마방의 이스트 팔로스와 그리고 승급전이긴 하지만 임봉춘 마방의 로드 위너 이 두 마필이 좀 더 인기를 많이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박지은 마방의 삼정 타핏, 사이먼 마방의 스피드 오브 한센, 그리고 송문길 마방의 추임력 좋은 티즈런, 그리고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 보여준 기량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 이제 우창구 마방의 썬더라이트입니다. 강한 도전세로 팔릴 걸로 보입니다. 이스트 팔로스와 로드 위너가 인기 2강으로 팔리면서 여기에 삼정 타핏, 스피릿 오브 한센, 티즈런, 썬더라이트 이러한 마필들이 또 강한 도전세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2강으로 이스트 팔로스와 그리고 로드 위너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삼정타핏과 스피릿 오브 한센, 그리고 티즈런, 썬더라이트를 도전세 경주마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입상이 가장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임봉춘 마방의 로드 위너가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상대는 이제 그동안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기 한 2위권 정도, 이스트 팔로스 다음으로 좀 팔릴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스트 팔로스보다 마필 자체가 좀 더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전밖에 뛰지 않은 전적이 많지 않은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이제 좀 공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1400에서 이 마필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2연승을 가다가 이제 1400으로 거리가 늘었다가 거기서 좀 무너졌었는데 좀 공백을 거치고 복귀전이 1800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 여유롭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위너는 지금 오전 3승인데 그 3승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마필 자체가 센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800 첫 경험에서의 이 정도 경주력이라면 이번에 이제 1800 두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더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로드 위너를 좀 입상 유력마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에 혼합 3등급 1800 레이스에서 아주 여유승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게이트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편성이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인기도는 그전 경주에서 좋은 내용을 보였던 그 컴퍼스 추임 마필이죠. 지금 3번 마필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사전 인기도에서 인기 1위로 갔었는데 현장에서는 이 로드 위너가 충마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만 한두 보내놓고 좀 곱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고요. 흥남불패나 이러한 마필들이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승부를 걸어봅니다. 외곽에서 무빙으로 김정주 기수가 선두권에 붙이고 있는 마필이 흥남불패고요. 그리고 외곽에 또 지난주 경마에서 좀 패출이 나는 바람에 3착에 머물렀던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 일진화랑인데 김옥성 기수도 좀 선입권에 외곽에서 붙이고 있고요. 임규원 기수의 7번마 우리가 보니 최적 전개를 지금 펼치고 있고 이 로드 위너는 이제 좀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마필이 좀 페이스를 못 따라가고 중간에 중위권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두권에 붙여가다가 3, 4코너 곡선줄에서 중위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탄력이 좀 빠르게 붙질 못했어요. 하지만 직선 한 300m 남겨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필이 탄력이 붙자 상당히 날카로운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이 최적 전개를 펼쳤던 우리가 본을 직선 한 300m 구간에서 7마신까지 뒤로 따돌리면서 상당히 여유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200m 타임이 12초 4.
그야말로 상당히 날카로운 직선 탄력을 보였고 마지막에는 좀 잡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위너는 이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고 이번에 이제 1800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입상이 좀 유력한 마필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드위너는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2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 특별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입상 기대마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입상 기대마로 보고 계신가요? 서인성 마방의 이스트 팔로스 좀 마필이 뛰는 거 보면 약간 그 목 쓰임이 조금 안 좋아요. 목이 약간 높고 목이 높다 보니까 앞다리 쓰임도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좀 발쓰임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근데 경주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좋습니다.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팔로스 많은 인기를 끌겠지만 좀 인기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직전 경주에서 이제 2000m에 출전해서 또 이 마필이 힘이 좋다 보니까 강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고모니한테 뒤지면서 2착 입상을 했는데 그 경주의 그 직선 걸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코너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지금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은 이제 김용군 기수의 천재 2루고요. 그리고 그 외선에서 빠르게 지금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마필이 누네스 기수가 기승한 최고머니입니다. 최고머니는 이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1등급 승급을 했는데 그 1등급 승급전에서도 바로 입상을 한 강마고요. 이스트 팔로스가 이제 직선에서 최고머니를 잡으러 쭉쭉 치고 올라오는데 그 격차를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스트 팔로스가 탄력이 안 좋다기보다는 최고머니가 좀 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경주 외에도 보면은 마필이 기복 없이 꾸준한 그리고 또 전개에 크게 상관없이 매번 자기 걸음을 좀 보여주는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 팔로스를 입상 기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트 팔로스는 직전 2등급 승급전에서도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물오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특별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주목해서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복병마로 보고 계신가요? 사이먼 마방의 스피릿 오브 한센 좀 일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한센 자마들이 이제 막 3세마들이 이제 거리를 막 늘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좀 한센 자마들이 1800에서 시원하게 좋은 기량을 발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스피릿 오브 한센도 직전에 1800에 도전은 했는데 물론 이제 3착은 하긴 했지만 1, 2등하고 착차가 상당히 컸던 그런 상황이고 끝걸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인기를 끌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그러니까 혈통을 떠나서 좀 기본적으로 뚝심이 상당히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초반에 그러니까 경주를 이제 전체를 놓고 딱 반을 잘랐을 때 이 전반부 때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서 전혀 직선에서 힘을 못 쓰면서 그냥 꾸역꾸역 뛰면서 3착을 지켜낸 그러한 탄력 없는 걸음이긴 했는데 자, 이번에 좀 더 이 강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페이스 한 별만 초반에 좀만 잘해준다면 라스트까지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마방의 스피드 오브 한센 직전 경주 끝걸음은 좀 안 좋았지만 뭐 전개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릿 오브 한센은 최근에 입상과 그리고 착순권의 성적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경주마인데요. 과연 이번 특별 경주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8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토요일 경마 제 10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HKJC 자,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국내산 마필들로 1800을 뛰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능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어서 좀
고루 많은 마필이 팔리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우선 이 서울의 3세마 선두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봉춘마방의 마스크, 그리고 이관호마방의 초인마는 2세 후반까지만 해도 제세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마필입니다. 지금 3세로 올라와서 기본 걸음은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 좀 뚜렷하게 좋은 성적은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초인마도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도전세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막강한 선행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구장마방의 2K, 이 마필이 지금 그 상승세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또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카 프린스는 기복 없이 매번 꾸준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입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 마스크, 2K, 나스카 프린스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으로 팔리고요. 여기에 이제 초인마와 그리고 전승규 마방의 구통사, 그리고 안병기 마방의 울트라 로켓 이렇게 또 세 마필이 또 강한 도전세로 팔리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네, 이번 경주도 워낙 강마들이 많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스크와 2K, 나스카 프린스 이렇게 세 경주마를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초인마와 구통사, 울트라 로켓을 도전세 경주마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경주에서 입상이 가장 유력한 경주마, 어떤 경주마로 봐야 될까요? 네. 3세마가 이제 초인마와 마스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이제 더비, 코리안 더비에서도 준우승을 했고, 직전 이제 농림부 장관배에서는 좀 그 착수는 좀 미진했거든요. 근데 그 경주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전에 컨디션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비 때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컨디션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좀 이창래 입상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입상 유력 마필로 마스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지금까지 10전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착순권 밖으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마인데요. 과연 이번 특별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입상 기대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입상 기대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2K가 막강한 선행력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스크와 한번 선착 다툼을 치열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끝걸음의 여력이 물론 이제 좀 편한 선행전개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타이틀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이제 편한 선행전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전 경주의 끝걸음의 여력을 봤을 때 조금 압박 구도가 펼쳐져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마방의 2K를 입상 기대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직전 경주에 선행 가서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직선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4코너 막 접어들어서 직선주로 나오는 그 장면인데 지금 빠르게 4코너 돌면서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세 마필들, 후착해서 따라왔던 마필들을 초반에 거리를 멀찌감치 벌려놨고요. 근데 지금 2착, 3착으로 지금 날라오고 있는 마필이 이제 9번마 토스코노바켓, 7번마 썬더라이트인데 전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잡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레이스가 이 2K가 초반에 원게이 뒷점으로 선행을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압박을 들어오는 마필이 없었어요. 바로 따라가는 마필이 이제 좀 그 선행마의 그 페이스를 약간 좀 빠르게 가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그냥 2K를 선행 가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차분히 안 배워가다 보니까 페이스가 좀 전체적으로 느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4코너까지 정말로 페이스 안배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2K로 봐서는 뭐 최상의 경주 전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별 경주라 좀 더 빠른 페이스가 예상이 되고 압박 구도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전개에서 끝걸음이 12초 5가 나왔거든요. 네. 보통 선행마가 12초 5 끊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페이스 안배를 잘해도 좀 뭐 추임마 같은 경우는 뭐 힘 충분히 비축했다가 한 발 쓰는 거니까 종종 그 마지막을 12초대로 많이 들어오는데 선행마들은 그래도 페이스를 안배를 해도 좀 그래도 계속 앞에서 힘을 쓰면서 가는 그러한 전개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인상적인 라스트 끝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K를 좀 마스크와 선착 다툼을 할 수 있는 입상 기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K는 최근에 3연승을 달성을 하면서 물오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특별 경주에서는 이전과 같은 좋은 경주력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 복병마로 보고 계신가요? 전승규 마방의 구통사를 좀 다크호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매번 좀 끝번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좀 약간 무빙성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외선에서 보통 외곽에 있는 말이 이제 선추임마면 외곽에 포진돼 있어도 그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정도로 딱 자리 잡고 안배하고 가는데 구통사는 약간 무빙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외곽을 크게 돌면서도 선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좀 마필의 기본 사이즈,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보면 좀 배기량이 뭐 마스크나 뭐 2K나 이런 게 뭐 말해 뭐 2000cc다 하면 얘는 한 2500cc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폐활량 이런 게 상당히 좋은 마필 같아요. 그래서 이 구통사가 이번에도 좀 편성이 만만치는 않지만 직전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고요. 아주 강한 도전세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직전 경주의 직선 걸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코너 접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4열 외선으로 선입권 전개를 하고 있는 마필이 구통사입니다. 자, 이 레이스는 뭐 7번 마필 북마드림이 원래 좀 약간 추입 스타일의 마필인데 안토니오 기수가 마필 컨디션이 이때 북마드림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밀어서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를 했습니다. 자, 구통사는 이때 12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였고, 이 4코너까지 오는 과정이 매번 그렇듯이 외선을 크게 돌면서 좀 힘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뭐 한 수 위에 탄력을 보이면서 선행 갔던 북마드림을 아주 여유롭게 잡아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필도 좀 컨디션이 그러니까 데뷔 초에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시 상태를 보면 저게 뛸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태감에서도 꾸역꾸역 뛰면서 2차 입상도 하고 그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량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훈련 상태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좀 가장 좋은 상태다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더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구통사 아주 강하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통사 역시도 최근에 입상과 그리고 착순권의 성적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경주마인데요. 과연 이번 특별 경주에서 재기량을 발휘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시행되는 대상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스페셜 프리뷰 코너입니다. 오는 9일 일요일에는 서울 8경주와 9경주로 코리아 스프린트와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먼저 9경주로 시행되는 코리아컵 대상 경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컵 대상 경주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국제교로 대상 경주입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랑프리보다도 더 큰 축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해외 원정마들도 다수 출전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 뭐 1등급의 강자들 그리고 스프린트는 뭐 단거리의 강자들이 모두 모여서 경주를 펼치기 때문에 그랑프리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작년 코리아컵에 출전했던 이 런던타운,
제가 작년에 벌써 1년이 됐네요. 이 작년에 이 런던 타운을 좀 강하게 좀 방송에서 좀 추천을 드리면서 이 디펜딩 챔피언이다 첫 회 우승마였던 이 크리솔라이트를 아성을 좀 잠재우면서 이 같은 일본 마필이었지만 이 런던 타운의 우승과 그리고 2위는 이 크리솔라이트의 선입권 뚝심으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일본이던 일본이 이제 장거리에 한 마리, 그리고 스프린터에 한 마리,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 그리고 여러 각국의 마필들이 다 모였는데, 자, 아무튼 뭐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코리아컵 대상 경주에는 정말 쟁쟁한 경주마들이 모두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상 경주에서 가장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지 소개해 주시죠. 시간이 지금 방송 시간이 지금 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뭐 능력에서는 충분히 분석을 했고요. 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더 분석은 해야겠지만, 자, 먼저 추천드리는 마필은 작년에 먼저 뭐 강력히 좀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일본 대표마입니다. 이 런던 타운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출전한 5세 순말입니다. 작년에는 4세, 이제 5세로 접어든 정점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뭐 그런 말이 되겠고요. 2008년 1800m로 펼쳐진 이 재팬컵의 우승마인 이 카네 히키리의 자마입니다. 이 카네 히키리라는 마필은요, 이 G1 경주에서 4번의 우승, 거기에 두바이 월드컵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좀 승승장구를 구후로 할 줄 알았는데 다리 쪽에 부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수마로 데뷔를 곧바로 했고요. 자, 그러면서 자마를 배출한 게 그 런던 타운이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자마들의 성적은 이 카네이키리의 경주력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요. 이 국내로 본다면 한 매니피 뒤쪽에 있는 볼포니 정도의 이 시수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던 타운은 작년 코리아컵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한 후에요. 좀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주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하지만요. 뭐 국내에서는 분명히 한 수 윗등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정마들의 능력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마무리 훈련까지 뭐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후구 쪽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밸런스도 아주 우수합니다. 런던 타운의 최근 경주들을 보면요. 이 발주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따라가는 전개를 좀 펼쳐줬고요. 자, 이번에 국내 주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일본에서 지금 우승, 준우승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한번 최근에 좀 부진했던 런던 타운의 전개보다는 조금 더 작년 코리아컵 같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레이스를 전개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힘있는 구보시의 걸음, 뭐 컨디션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마필은요, 이 싱가포르 대표마입니다. 이 막시무스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전한 5세마고요. 15번을 뛰면서 6승을 차지한 그런 말입니다. 막시무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레몬드롭 키드라는 말의 자마입니다. 이 레몬드롭 키드라는 말은요, 제가 원래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말이기도 하지만요, 예전 경주력을 보면요,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였던 그런 부마의 이 자마가 이 막시무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1등급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서울의 이 샴로커의 이 외조부이기도 합니다. 이 선행 습성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경주들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무빙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행을 뭐 무작정 가는 마필은 아닌데 이 선의권 무빙을 타면서 이번에 뭐 청담도끼라든지 그리고 런던 타운 이런 마필들 곧바로
뒷선에서 붙으면서 전개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 시에 강약 조절은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상 없는 그런 모습이고, 이 1800m는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혈통 자체가 중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붙여서 레이스만 전개를 풀어줄 수 있다면 입상권 강력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말은 싱가포르 대표마 막시무스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마필은 영국 대표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레스트 레인저라는 마필인데요. 이 영국에서 출전한 4세마가 되겠습니다. 13전에 4회에 우승을 기록했고요. 이 G2 그리고 G3까지 우승을 하면서 등급 자체는 분명히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 한 수 윗등급이라고 보는 그런 말이 되겠고, 1600m 이상의 중장거리를 꾸준하게 뛰어왔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뚝심발이를 하는 말로요. 아마 런던 타운이라든지 청담도끼 그리고 막시무스 그 외의 마필들을 선두권 쪽에 이렇게 보내주고 한 중위권 한 7, 8위 정도의 전개를 해가면서 직선 한 발을 쓰려고 하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 포레스트 레인저는 그동안 이 터프주로에서만 뛰었습니다. 이 잔디주로에서만 뛰었다는 게 하나의 약점이고요. 자, 이번에 인공주로, 더투주로에서 얼마나 경주력을 발휘할지가 개인적으로 관심권입니다. 자, 아무튼 새벽조 교시에 서서히 훈련을 일단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 훈련까지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 속구보시의 컨디션은 이상이 없는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에서 출전하는 외국 원정마들을 주목할 경주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는 어떤 경주마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국내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요. 청담도끼, 돌콩, 자, 이런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습니다. 서울에 그래도 상위 클래스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전력 자체는 조금 뒤질 수 있다고는 일단 봅니다. 작년에 런던 타운이 우승하는 모습과 그리고 2위를 했던 말과의 착차를 본다면 이 수준차는 조금은 날 것으로 보이지만요. 월요일 누네스 기수가 지난주부터 누네스 기수가 직조로 준비하면서 안장 교체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이 청담도끼는 컨디션 자체에는 크게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두권에서 이 런던 타운이라든지 막시무스 그리고 그 외에 선위권 마필들의 압박을 얼마나 견뎌줄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백을 이제 뛰어넘고요. 예전에 능력마로 청담도끼보다 더 세다, 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던 돌콩이 이제 공백을 깨고요. 이제 정상 출전주기 돌아오면서 이 잠재력이 얼마나 폭발할지가 개인적으로 좀 관건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로 이 서울 마필 중에는 그래도 서울의 대표마인 이 청담도끼와 이 돌콩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경주마들 중에서는 청담도끼와 돌콩을 주목해야 될 경주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쟁쟁한 외국 경주마들 사이에서 우리 국내 경주마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일요일 8경주로 시행되는 코리안 스프린트 대상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컵 국제 대상경주처럼요, 이 코리아 스프린트 레이스 역시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합니다. 그래도 중장거리 코리아 컵보다는요, 그래도 국내 마필들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1회, 2회 가능성을 국내 마필들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작년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국제 경주 내용을 본다면요, 역시나 일본 말이었죠. 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선위권 무빙을 탔던 이 그레이스 플립이 좀 이변을 일으키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의 대표마였던 파워블레이드의
입상. 좀 이변이 일어났던 그런 레이스였고요. 뭐 1200m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내 마필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리안 스프린트 대상 경주 역시도 쟁쟁한 외국 경주마들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상 경주에서 주목해봐야 될 경주마들은 또 어떤 경주마가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마필은 미국에서 출전했습니다. 이 튜블리셔스입니다. 미국에서 출전한 7세마입니다. 이 노장마긴 한데 28번을 뛰면서 11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이 G3 레이스 경주에서도 우승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경주를 뛴 거를 제가 한 2개 정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호흡은 분명히 짧습니다. 이건 장거리는 안 될 것 같고 단거리 쪽에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이 스플린터입니다. 오로지 계속적으로 단거리만 출전하면서 이 상금벌이를 해줬고요. 이 선행력도 한번 발휘를 해줬고 이 따라가는 전개, 선입권 빠르게 붙이면서 한 2, 3선 전개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이번에도 레이스를 펼칠 것 같고 이 국내산 마필, 국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출전한 말들도 만만치 않은 선두력을 가졌기 때문에 초반 치열한 경합 속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한번 주목이 되는 말이 이 튜블리셔스가 되겠고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새벽 조교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뒤 밸런스 양호했고요. 아주 잘 생겼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말은 일본 대표마입니다. 이 모아닌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출전한 6세마가 되겠고요. 이 작년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 우승을 한 이 그레이스 플립 뒤를 이어서 일본에서 출전시킨 말이 되겠습니다. 20번을 뛰면서 7번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뭐 기본적으로 능력은 갖춘 말로 보고 있고요. 이 1200 단거리보다 1400 이상에서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이번에 국내 국제대상 경주로 오면서 1200으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주 뛴 거를 보면요. 제가 한번 여러 개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전형적인 선출마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중위권 아니면 그 뒤를 따라서 올 수가 있는데 이 경주 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승기수가 편안하게 잡고 나왔는데 이 말의 순발력, 발주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스프린트 경주를 본다면 그레이스 플립이 일본 말이 빠르게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선두권에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었는데 이 일본 대표마인 이 모아닌이 이 맘만 먹고 선두권에 붙이려고만 한다면 이번에 이 그레이스 플립 같은 전개가 나와주는 말이니까요.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새벽 조교를 차분하게 좀 시작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볍게 몸을 풀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뭐 정상적인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요일, 목요일 마무리 훈련까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필로 준비한 말은요. 국내 마필을 대한민국 대표 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투데이가 되겠습니다. 13번을 뛰면서 10번의 우승. 아직은 걸음의 정점을 찍지 않은 강마입니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이 전개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입상과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직전 SBS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 나섰는데 16마리가 뛰면서 외곽 11번 게이트를 자리 잡으면서요. 전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초반 힘소질이 좀 많았고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기는 했지만 뒷심이 약간 부족하면서 이 3위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 착순권에 안착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 이 최종 출마표가 나온 후에 인코스를 잡게 된다면 이 투데이에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강약 조절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 남아있는 시간 훈련 열심히 그리고 강약 조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상태가 괜찮다면 한번 우승까지도 분명히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마라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튜블리셔스와 일본의 모아닌, 그리고 국내 경주마들 중에서는 투데이까지 이번 대상 경주에서 주목해야 될 경주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대상 경주 쟁쟁한 외국 경주마들 속에서 우리 국내 경주마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경마 팬분들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스페셜 프리뷰 코너 많은 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제 초청 경주 기간답게 5개의 특별 경주를 비롯해서 지원 대상 경주도 2개의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들부터 쟁쟁한 외국 경주마들의 경주력까지 정말 볼거리가 풍성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경마 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위클리 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